I want to play Overwatch game well nowadays 라고 했는데 일단 한 소년의 게임을 향한 불타는 열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좋습니다. 자, I want to play Overwatch game well nowadays. 오케이. 오버워치 게임을 오버워치가 게임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게임이라고 썼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 well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잘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 잘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쓸 것 같고 약간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똑같이 쓴다고 하면은 I want to play Overwatch죠. better이라고 할래요. 저는 그냥 well이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nowadays 쓰고 싶으면 써도 괜찮겠죠. nowadays 약간 칸이 없네요. Sometimes I imagine about if I could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imagine 같은 경우에 about이 안 될 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약간 어떤 부분에서 갈리냐면은 자동사와 타동사에서 갈려요. 그래서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하고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transitive ver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치사가 오죠. 무엇을이라는 뒷부분이 오려면은 근데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적어가 와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무엇을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간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목적어를 그냥 받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imagine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about이라는 이런 애들을 받을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그냥 대절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that을 써서 그냥 뒤에 문장을 하나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Sometimes I imagine 뭐 if I could play Overwatch game. 저는 이렇게 쓸래요. Sometimes I imagine myself 내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신을 상상하는지를 myself를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I imagine myself 하고 playing을 쓸래요. 여기다가 ing형으로 imagine myself could play Overwatch.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I play imagine 뭐라는 거죠? 오케이. Sometimes I imagine myself playing. 오버워치를 두 번 쓸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앞에서 썼으니까 그냥 관계대명사란다. 대명사로 이수로 그냥 받을게요. Sometimes I imagine myself playing it like pro players.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imagine myself라는 목적어를 그냥 받고 여기서 그 다음에 뒤에서 이거를 어떤 내 자신인지를 뒤에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문장을 푸는 게 더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거고 그 다음에 So I will play Overwatch game hard. 열심히 한다라는 말로 hard를 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 하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보시면은 오버워치 게임이 한번 나오고 오버워치 게임이 한번 또 나오고 여기에 오버워치 게임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반복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오버워치라고 썼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쭉 이수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할 것이다. 뭐 괜찮죠?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갖는데, 게임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까지 보셨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파민 서킷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도파민 탈진에게도 이야기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네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TV에 우리가 보는 TV에 오케스트라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가 막 연주 중이에요. B, C, D, E, F라는 악기들이 연주 중인데 이 악기 하나하나가 각각의 화음을 잘 내면서 소리를 잘 내면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라는 소리를 담당하는 악기가 이제 심벌즈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심벌즈가 갑자기 소리가 막 커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볼륨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볼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 볼륨이 처음에 우리가 한 이 정도로 들었어요. 볼륨을 조절했을 때. 근데 심벌즈 소리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볼륨을 내려야겠죠,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소리가 계속 커지면 우리가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심벌즈 소리를 맥시멈에 맞춰서 줄인 거기 때문에 얘네 소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심벌즈를 우리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게임에 가는 관심 정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기, 그걸 전부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뇌가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전체 음량을 다 낮추는 거예요. 근데 심벌즈 소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최고 음량으로. 게임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게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러면 또 음량이 이만큼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또 낮아지겠죠. 이제 이렇게. 얘는 독서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산책이고 얘는 자전거예요. 얘는 축구예요. 얘는 공부예요. 계속 낮아져요. 또 이게 바뀌겠죠. 더 낮아져요.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지고요. 낮아지고요. 더 낮아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은 처음에 게임을 하는 아이들, 저는 게임 중독자로 살아봐서 알아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에는 재밌다예요. 재미져요. 두 번째에는 어떤 단계로 가냐면은 막 처음처럼 엄청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가 있는데 뭐 그냥 평이합니다. 요 정도예요. 세 번째는 어떤 상태냐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 게임 말고 다른 것들, 뭐 산책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산책도 있고 공부도 있고 뭐 글쎄요, 많죠. 독서도 있고 뭐가 많은데, 근데 이걸 3번을 하면은,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게임을 계속 하면은 적어도 재미없는 건 안 해도 돼요. 그 재미없는 거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3번이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재미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는데 이걸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흥미를 느낄 수도 없어요. 이제 게임을 하면서 화가 나는 단계가 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는 이 단계까지 다 가봤어요. 이런 단계가 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탈진이 돼요. 여기에서 이만큼 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게임을 할 때에는 그나마 조금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게임을 안 할 때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지쳐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게임도 못 해요. 게임을 전처럼 막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도 한 10몇 분 하고 나서 지쳐 쓰러져 있어요, 그냥. 왜? 뇌가 활동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도파민 탈진이에요. 그래서 게임은 그나마 뭔가를 자기가 하기라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더 위험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드라마나
이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넷플릭스 종류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은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정말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눈이 감기면 그렇게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그게 도파민 탈진이에요. 또 하나의. 그래서 게임은 그나마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의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게임을 아예 안 하고 재밌는 것들을 안 하고 한 2에서 3주가 지나면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조금씩은 아니고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3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볼륨 잘못된 게 다 돌아와요. 이게 다시 맞춰져요.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볼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나 걷는 거 좋아했네. 내지는 책 괜찮은데. 내지는 공부 배우니까 재밌어. 이게 가능한 시기가 와요. 이걸 내려놓으면은 이게 평해지기 때문에 맞춰지기 때문에요. 근데 안 그러면 그 시기가 안 와요. 그러면은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제 입장인데 또 다른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더 파워 오브 나우라는 에카툴레 님의 책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요. 뭔가에 좀 빠져서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면은 차라리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라. 걱정하지 말고라는 말을 하거든요. 또 보면은 아예 거기에 몰입해 버리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몰입해서 진짜로 여기까지 바닥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되게 늦게 온 케이스예요. 왜 책임감도 있고 뭐 또 해야겠다라는 욕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다가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뻥 터져가지고는 진짜 페인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아이들 그냥 어쩌면은 그냥 이렇게 하게 내비두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나서서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아이들에게 아쉬움이 남아서 나중에 크고 나서 똑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첨삭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약간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주절주절 해봤고요.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시간이 되면 만들게요. 근데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유수유나 뭐 마사지나 뭐 이런 부분 전부 다 제가 다 공부를 해서 아내를 반대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본업도 빠듯한데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제가 배워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